조직하고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그냥 추가적으로 예. 다른 질문을 하자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 활동 하다 보면 팀 간 협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실무자들하고도 실무자들끼리도 하지만 팀장들끼리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뭘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팀하고는 안 해야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또 현장에 그때마다 이제 유행하는 것들 사실 있잖아요. 한참 때는 막 지역 조직화가 CEO가 막 이렇게 됐다가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기능 변화를 하면서도 사례 관리가 막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약간 관련된 팀이 조금 더 집중이 되고 부각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서 그러면 그 반면에 다른 팀들은 약간 소외되는 느낌. 뭐 예를 들면 뭐 서비스 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사실 뭐 조직 안에서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지?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뭐 그렇죠. 저희 갑자기 얘기를 구구절절 하다가 정리가 지금 안 되는데요. 본인이 여태까지 잘 하는데.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이슈가 되는 팀이 있으면 반대로 그 이슈가 좀 덜 되는 팀이 있으면 또 덜 되는 팀에서 나는 능력이 부족한가? 왜 인정을 안 해주지? 그런 쪽으로도 또 느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그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환경적인 부분에 따라서 잘 되는 뭐 일을 열심히 다 열심히 하겠지만 좀 더 부각되는 말씀처럼 그런 팀 뭐냐? 질문이 이상해. 실패.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많이 그래서 있거든요. 오는 좀 자괴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일상적인 걸 열심히 하지만 인정을 안 해줘서 또 그런 데서 오는 뭐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화를 좀 타파하기 위한 하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리더가 결정하는 거지만 리더의 생각으로 인해서 뭐 리더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팀 간의 이제 뭐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리더가 아닌 우리 중간 관리자들이나 아니면 같이 있는 동료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서로 위로해 줄 수 이거 맞니?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에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이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주로 뭐냐 하면 팀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로 생각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예를 들면 어느 팀, 총무팀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가사노동에 가까운 팀이에요. 일을 해서 완벽하게 해내면 불편함이 없는 거고 잘 못하면 그때 드러나요. 축구팀에서 수비수와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잘하면 잘 안 드러나고 못하면 바로 타겟이 되는 그렇죠. 골 먹으면 바로 표시나죠. 그런 팀이 있거든요. 그런 팀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업무를 하나 마쳤다 그러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예를 들면 지도 점검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다른 팀들이 피드백으로 아우 수고했다고 이렇게 사업팀은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일했네 라고 느끼게 된다고요. 그런데 총무팀이나 아니면 다른 팀 같은 경우에 아직 요즘 유행이 아닌 팀 같은 경우에는 잘 드러나지도 않고 하니까 드러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도록 긍정적인 걸 하는 이런 임시변통적인 아니면 표면적인 해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리더가 무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우리 조직의 목적을 이루는데 수비수가 이를 개판으로 하면 우리 전체의 조직의 목적을 이룰 수 없거든요. 공격수가 10골을 넣어도 그래도 수비수가
11골을 먹으면 우리 조직 전체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어느 팀은 연말에 너희 일 잘했다고 칭찬받고 네. 어느 팀은 일 못했다고 혼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직의 목적은 당연히 달성이 안 돼야 정상이죠. 네. 조직 전체로 일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어느 팀은 칭찬받고 막 회식하고 어느 팀은 혼나고 막 이런 얘기는 팀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추구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각자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각자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면 팀 간에 협업이 일어나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팀의 유리한 방식으로 목적지를 자꾸 갖고 오려고 하겠어요? 유리한 방식.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팀끼리 자꾸 불협화음이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공통의 목적 목표인 미션 비전을 같이 설정한 게 아니고요. 어느 팀에 유리하게 목적을 설치되어 있고 어느 팀에는 불리하게 목적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팀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비전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설정할 때에는 공통의 목적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는요, 팀원끼리 안 싸워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팀원들의 성장과 그리고 기관의 성장이 일치화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직원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이 일치화되면요.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워라밸 싫어해요. 왜냐하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인데 워크는 일이고 라이프는 삶이잖아요. 근데 삶의 하위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과 여가예요. 근데 삶을 중요하게 하는 노동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잊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노동을 삶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동이 내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워라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과 삶이 통합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하죠. 그럼 분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통합돼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 무엇인가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 보면요. 일과 자기 삶이 통합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백종원 씨도요. 즐거운 일을 하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버틸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일가를 이룬다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일을 삶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리더가 그 직원이 하는 일과 그 직원이 살고자 하는 삶을 분리시켜 놔가지고 그래서 일하는 건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직원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않아야 퇴근 이후에 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즐겁죠. 그렇죠. 그래야 즐거운 거예요. 퇴근이 즐겁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성과가 나오겠어요? 이 조직에? 안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리더는 똑똑한 리더라면 뭘 해야 되느냐? 직원의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기관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일치화하시는 거. 그리고 팀 간의 목적이 우리 기관의 목적과 일치화하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굳이 관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직원들군 팀원은 알아서 협력해요. 또 감동 먹어요. 며칠 전에 교육받았거든. 네.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수 교육을 받았거든. 그래서 그때도 이 말씀을 하셨었거든. 근데 이게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안부 리더십적이라는 말이요 나와요 이거 다.